요즘 마음 챙김이 대세잖아요. 명상 앱도 넘쳐나고 유튜브만 틀어도 명상이 인생을 바꾼다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명상을 하는데 삶이 더 나아지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멍하고 무력해졌습니다. 명상을 열심히 해도 인간관계나 현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명상은 분명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내면의 가능성을 발목 잡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내면의 잠재성을 방해받는 건 아닐까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 챙김이 우리를 발목 잡는 이유는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집착하는 습관 때문인데요. 마음을 자각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안에 감정에 빠져 세상과 연결성을 끊으면 그건 치유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매일 하루에 있었던 감정을 되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 왜 이렇게 외로웠지? 왜 나는 늘 인정받지 못하지? 엄마한테 또 서운했어. 계속 감정만 되새김질하고 그걸 따지려고만 해요. 그런데 감정을 파고들수록 더 깊은 우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경계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에 머뭅니다. 만약 명상 후에 머리가 멍하고 오히려 에너지가 더 빠진 느낌이거나 붕 뜬 기분이라면 그 이유는 생각이나 감정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감정에 습관적으로 빠지면 몸도 아픕니다. 신체화 증상이 생겨요.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감정의 속성은 움직이고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뇌는 그 감정을 지금 현실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슬픔이 밀려왔을 때 아, 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곱씹고 자꾸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 말에 또 상처받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요. 뇌가 슬픔의 배선을 아주 튼튼하게 깔아줍니다. 우리 신경계는 슬픔 모드를 강화하고 슬픔에 젖어 살게 합니다. 이게 자동화가 돼서 종을 울리면 자동으로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자동으로 슬픈 상태로 들어갑니다. 버텔링거는 이것을 부차적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세션을 해보면 어떤 상태인지 대역을 통해 바로 드러납니다. 감정에 빠져 나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아, 이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잘 흘러가게 놓아주는 게 제일 건강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알 수 있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뒤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부차적 느낌과 대비해서 원초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정은 단지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내면 세계의 어떤 날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의 해와 달과 행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지구의 어떤 계절이 바뀌고 기후가 변하잖아요.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포근하죠. 그럼 날씨에 따라 재킷을 입을 건지 롱 패딩을 입을 건지 결정하잖아요. 밖의 날씨에 따라 내가 반응합니다. 원초적 느낌은 그 결과를 생각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슬퍼해야 할 때도 화를 냅니다. 기뻐해야 하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합니다. 부차적 느낌은 행동 대신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내면에서 이렇게 쌓입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반응을 놓쳐버리죠.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화가 쌓여서 마음속이 썩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챙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정일기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정만 쓰고 그냥 끝내는 경우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건 좋지만 감정이 무엇에 봉사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에 봉사했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웠다면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죠. 명상에 제대로 몰입하면 세상과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가끔 명상한다면서 단절하는 분이 계세요. 고요해서 좋다고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있나요? 오히려 고립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 후에는 세상을 축복해 보세요. 세상과 더 넓어지는 접촉을 경험합니다. 명상이 실제 삶과 이어지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음을 챙기려고 앉아서 감정에 빠져 생각만 계속 곱씹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요청을 거절하다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 내 기분이 나쁜 것인지 그 사람이 나쁜 것인지 그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왜 자꾸 실수하지? 아이고,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면 자의식이 자책하고 분석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럴 땐 그랬구나.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이 흘러가게 내려놓습니다. 자꾸만 감정과 사고에 빠져드는 건 명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팩트가 아니라 뇌의 반응이니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챙김은 일상에서 현재의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명상을 꼭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자세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 중에는 식사 명상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과 그 식감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걷고 있다면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데요. 걸을 때 발바닥에서 접촉하는 땅의 느낌, 몸의 균형, 숨소리
뭐 이런 나한테서 일어나는 감각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면 명상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삶의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명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생명은 순환 질서 속에 존재합니다. 고요함의 끝이 닿으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명상만 하고 싶다면 혹시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이 힘들어서 명상이 필요한 걸까요? 명상이 잘 되면 삶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삶에서 활기를 느낍니다. 명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거예요. 명상을 위해 눈을 감지만 삶을 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마주하고 다시 삶을 살아내는 힘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이 건강해지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감정은 관찰하되 붙잡지 말고 흐르게 둡니다. 감정을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흘러가야 맑고 깨끗해집니다. 내 속에 오래 고여 있으면 속이 썩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구나. 좀 불안하네. 뭐가 불편하네. 이렇게만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그냥 흘려가도록 연습을 합니다. 굳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의 속성은 물처럼 흐릅니다. 둘째, 나를 돌보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연결도 잊지 마세요. 명상을 하다 보면 조용한 시간이 좋아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회복되려면 다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나누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단절하는 것은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오히려 외로움이 커질 수 있어요. 셋째,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좀 무기력하네 라고 느꼈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침대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왔다 갔다 걷는다든지 그런 작은 실천들이 감정을 살아있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감정은 알아차리고 움직임으로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살아가죠. 하지만 감정은 돌봐야 할 손님이지 내가 평생 살아가야 할 집은 아닙니다. 진짜 마음 챙김이란 감정과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감정일기를 썼다면 그 감정이 무엇에 봉사하는가 자각해보는 것, 명상을 했다면 자신과 연결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호의에 머무는 일상을 보내는 것, 내 몸과 마음,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함께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 더 이상 마음속에만 갇혀있지 않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힐링 공부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해왔던 공부를 가족 세우기 세미나에서 관계 치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 치료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강한 일반인들이 내면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통찰력을 키우고자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정 댓글에 영상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